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배은망덕한 인간의 최후입니다. 조선시대 가장 유명한 야담집인 청구야담에 있는 내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윤아무개는 명문가 출신의 무변이었지만 성격이 삿되고 독했으며 경망스러웠다. 하지만 천박하나마 나름대로 문예가 있어 당시 세상의 문화에 출입했는데 입안의 혓바닥처럼 알랑거리는 재주가 뛰어나 그에게 벼슬길을 주선해주고자 하는 재상도 꽤 있었다. 그가 충청도에 있을 때였다. 큰 우환을 당해 곤궁해진 나머지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웠다. 이웃에 마침 김씨성을 가진 친한 포의가 있었는데 송상과 거래가 있는 사람이었다. 윤변이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돈량이나 빌리고자 하니 80냥짜리 증서를 써서 주며 송상에게 찾아 쓰게 했다. 윤변은 몰래 십자를 백자로 바꾸어서 전주에서 한양으로 보내는 공납정과 바꾸어 썼다. 때가 되어도 증서와 돈이 바뀌지 않자 전주 가명에서 사실을 조사하여 윤변의 소행인 것을 알았다. 박윤수가 그때 전라도 관찰사로 있었는데 진영에 교조를 보내어 윤변을 결박해오라는 엄명을 내렸다. 교졸들이 닥치자 윤변은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몰랐다. 그때 김선비가 와서 말하였다. 당초에 자네가 한 일이 매우 불미스러워 일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네. 그대는 전에 벼슬을 하였는데 이제 진영에 잡혀 들어가면 그건 몸과 명예를 망치는 일이 아니겠나. 나는 벼슬이 없으니 마땅히 대신 가주겠네. 자네는 기한이 되었을 때 돈을 마련해 보내주면 좋겠네. 윤변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그를 진영에 대신 보냈다. 김선비는 곤장을 맞고 옥에 갇혔다. 돈을 갚아야 내보내준다니 어찌할 수 없어 자기 집의 논밭과 가산을 다 팔아서 갚고 몇 달 만에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곤장을 심하게 맞아서 생긴 장독으로 거의 죽다 살아났고 집은 풍비박산났다. 그러나 김선비는 윤변에게서 돈이 나올 곳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기에 뒷날을 기다릴 뿐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 뒤 윤변은 함경도 단천부사가 되었다. 비로소 김선비는 말을 새내어 천리 밖 그곳을 찾아갔다. 손을 잡고 정성을 다해 맞이해 주리라고 여겼지만 포졸들이 막아서서 들어가지도 못했다. 명함을 건네주고 다음날 다시 갔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이렇게 한 달여를 머무르게 되니 노자도 바닥이 났고 객점 주인에게 진 빚도 불어났다. 별다른 묘안이 떠오르지 않으니 진퇴유곡이었다. 하루는 수령이 출타한다는 소식을 듣고 길에서 기다리다가 바로 앞에서 다가가며 소리쳤다. 내가 온 지 이미 오래되었네. 윤변이 돌아보더니 종에게 모시고 관하로 들어가거라. 하고는 지나가 버렸다. 얼마 되지 않아 관하로 돌아왔는데 문안 인사를 나눈 후에는 꿩을 구워 먹었는지 따로 말이 없었다. 윤변의 속마음을 짐작한 김선비가 말했다. 내가 빈궁한 것은 자네도 아는 바라. 예정을 생각해 천리를 멀다 않고 왔지만 문지기에게 막혀 한 달여를 머무르느라 밥값 또한 많이 밀렸다네. 부디 자네가 나를 가련히 여겨 구제해 주길 바라네. 지금 와서 지난날의 부채는 말하지 않겠네. 윤변이 그 말을 듣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공채가 산더미 같아 자네를 구원해줄 여유가 없네. 그러고는 바깥에 머물 곳을 정해 주었으나 접대가 지극히 냉랭하였다. 거의 보름을 무의도식하며 머물게 하더니 어느 날 김선비에게 병든말 한 피를 주며 윤변이 말했다. 이 말의 값이 수백 금은 넘을 것이니 끌고 가서
팔아서 쓰게. 그리고 노자로 50냥을 얹어주었다. 선비가 간청하였다. 말은 다리에 병이 들었고 노잣돈도 또 이같이 적으니 밥값을 갚고 천리길에 돌아갈 양식을 마련하기에도 부족하다네. 장차 어떡하면 좋겠나. 다시 생각해주게나. 윤변이 얼굴빛을 달리하며 말했다. 부채가 쌓여 있는데도 자네니까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주는 걸세. 다른 사람 같았으면 빈손으로 쫓겨났을 거야. 다른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냥 가게나. 하고는 나조를 시켜 그를 내쫓게 하니 김선비가 크게 노하여 돈을 동업마당에다 뿌리고 욕했다. 내가 공금을 훔쳐서 진영에 끌려가려 할 때 내가 의리로 너 대신 가주었다가 옥중에서 거의 죽을 뻔했고 논 팔고 밥 팔아 그 빚을 갚느라고 우리 집 재산을 모두 탕진했다. 내가 만금을 받는 수령이 되었기에 내가 천리를 멀다 않고 너에게 왔지만 너는 제대로 만나주지도 않고 내가 동량이라도 얻으러 온 것처럼 냉대하다가 겨우 50냥을 노자랍시고 주는구나. 이는 오고 가는 비용으로도 부족하니 고금천하에 어찌 이렇게 인정머리 없는 도둑놈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는 소리 높이 크게 울면서 문을 나서서는 내거리에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 원통함을 부르짖었다. 고을 사람들이 모두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의견이 분분하니 자기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에 윤가가 유감을 가졌다. 김선비를 붙들어 감옥에다 가두고는 나조를 시켜 그의 행장을 가져오게 한 다음 살펴보는 척하면서 관에서 쓰는 공문서 2장을 몰래 집어넣었다. 그런 다음 장교에게 그의 행장을 수색하게 하더니 공문서 2장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는 크게 노한 척했다. 윤가는 한달음에 가명으로 가서 감사에게 말했다. 하관의 읍에서 공문서 훔친 주인을 잡아들였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감사가 말하였다. 본읍에서 죄를 다스려도 좋다. 만약 그렇다면 하관이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 그리하여 관하로 돌아오자 공문서 훔친 죄를 물어 김선비를 때려 죽였다. 세상에 어찌 이같이 잔인하고 인정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 모습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몹시 참혹하게 여겨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라고 치를 떨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윤가가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붙여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어들이니 어느 날 견디다 못한 고을 백성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행차 중인 사또를 습격했다. 놀란 윤가가 도망치다가 비어있는 방앗간에 숨어들었는데 이를 알아차린 백성들이 방앗간을 포위하고 불을 질렀다. 윤가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곳에 있던 커다란 항아리를 엎어놓고는 그 안에 들어가 있다가 결국은 타 죽었다. 옛사람이 이르길 기름을 쌓아두면 불이 나고 고기를 쌓아두면 초상이 난다. 라고 했다. 세상 모든 일이 제가 지은 업대로 가는 법이니 어찌 하늘과 사람 사이에 조그만 차이라도 있겠는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무변은 무인입니다. 포인은 벼슬이 없는 선비를 말합니다. 공납은 국고로 들어가는 조세를 말합니다. 한자로 다르게 표기하는 공납도 있습니다. 이는 백성이 그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을 조정에 바치던 일입니다. 진영은 조선시대에 각 도의 가명이나 병영, 수영에 관할하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둔 군영입니다. 교졸은 조선시대에 군하에 속한 군교와 나조를 말합니다. 행장은 여행할 때 쓰는 물건과 차림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편자미상의 청구야담이 모본입니다. 여기에서는 이강옥 교수가 현대한국어로 옮긴 책 청구야담의 내용을 빌렸습니다. 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안동시립 민속박물관에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의 이야기 자료에서 제주 백성들을 위해 밀란을 일으킨 이재수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일간 경기에서 어사방문수의 거짓골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우정사업본부 2019년 발행 우표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김득신, 김준근 그리고 김윤보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123RF, 픽스타, 크라우드픽, 크리바트, 픽사베이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 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